그 사진 진짜 담석일까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해보기 전까진요.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바쁜 세상에 길면 혼나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여 정리한 간청소요법. 지난해 건강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간청소를 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독자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수백만 명이 보시고 많은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답글을 드리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때마침 이번에 유수근 약사님의 간청소의 기적이라는 훌륭한 간청소 책이 나와서 아주 반가운 단비를 만난 기분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간청소를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간청소 후 배출된 담석 사진을 환자분들이 가지고 와서 저랑 같이 보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청소를 소개한 제 책을 읽고 실천하여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한 번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 신경 쓰인다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들이 가끔 원장님은 피부 미용 전문가이면서 왜 피부가 그렇습니까? 핀잔을 주기도 하여 괴로웠는데 간청소를 한 후 피부가 깨끗해졌다며 감사를 표현하려 저를 찾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 한 분은 평소에 늘 피곤해 지친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를 치료하러 온 엄마들에게 선생님은 의사이면서 왜 그렇게 비실비실해요라는 말을 듣고는 농담조로 한 이야기지만 민망했는데 간청소 후 피로감이 사라지고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전화로 전해온 일도 있습니다. 저는 1991년에서 1992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 방문 교수로 가서 유명한 디펙 초프라, 인도 출신 미국인 의사에게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를 배우면서 간청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간청소에 별 관심이 없어서 오랫동안 잊고 지내다가 2014년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책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 번역서를 감수하면서 간청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거의 모든 성인의 간에는 담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1981년 제가 외과 전문의 시험을 볼 때 제출한 논문 제목이 담석증 환자의 재수술에 대한 임상적 고찰인데 논문의 요지가 담석증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약 반수가 담석이 재발하여 재수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담석증의 재발률이 그렇게 높은 원인을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높은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리츠의 책을 보면서 현대인에게 담석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잠재되어 있는 간내 담석입니다. 초음파 검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뻘쭉 같은 간내 담석, 머디 스톤과 미세한 모래 같은 간내 담석, 샌디 스톤이 점차 굳고 뭉쳐져서 진단 가능한 담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담독의 수술을 할 때 총담관에 T자 모양의 튜브기를 삽입해서 체외로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간 내의 잔존에 있는 뻘쭉 같은 담석과 모래 같은 담석이 T튜브를 통해서 담즙과 함께 배출되기도 합니다. 모리츠의 간청소 책이 출간될 무렵 학교를 졸업하고 막 귀국한 제 아들에게 간청소를 시켜봤는데 얼마나 많은 담석이 배출되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사는 동안 과로, 스트레스도 많았고 밀가루, 고기,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었겠지요. 비슷한 시기에 제 누님네 손녀딸이 담낭결석으로 담낭절 제수를 권유받고 있었는데 간청소를 하고는 담낭 내 결석이 모두 배출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 주변 친지들이 실천하게 되었고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간청소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간청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다 담석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참고사항은 이 책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이 간청소를 부정적으로 비판해왔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들의 비판을 조목조목 친절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들이 거의 다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로 볼 때 그렇게 큰 담석들이 좁은 담도를 통해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데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고 빠져나온 사례가 수없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초음파로 담도계를 스캔할 때 총담관이 간문맥과 평행으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총담관의 내강 통로의 직경 1에서 2mm 크기로 매우 가늘게 보입니다.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렇게 좁은 담도로 큰 돌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담도계 수술을 많이 해본 외과 의사의 눈으로 확인한 소견은 다릅니다.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하고 통담관을 절개해보면 어떤 환자의 경우는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담관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내장기관의 근육은 탄력성이 커서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위와 자궁이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보십시오. 산모의 좁은 산도가 확장되어 태아가 분만되고 어린아이의 항문이 확장되어 바나나 크기의 대변이 나오는 것을 보세요. 좁아 보이는 담관을 통해서 굵은 담석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누구든지 무엇이나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2500년 역사는 기계론 대 생기론의 비판과 논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 비판할 때는 잘 알고 해야 합니다. 잘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간청소에 대한 여러 책과 문헌을 살펴본 후에 가능하다면 본인이 간청소를 직접 실천해 본 다음에 비판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떤 치료법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잘 모르고 경솔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탐구해 본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과학자의 태도 아닐까요? 이 책은 과학적으로 그 근거가 검증된 내용들로 구성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유숙은 약사님이 오랜 기간 많은 사람에게 간청소를 안내하며 얻은 여러 임상경험, 자세한 실천법, 특히 간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주의사항, 참고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정통 서양의학, 기능의학, 동양의학, 보완대체의학 등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여 독특한 간청소 요법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본 간청소 책 중에서 보기 드물게 잘 만들어진 실용서입니다. 저희 환자들에게도 이 책을 읽도록 권할 생각입니다. 2025년 6월 하나통합의원 원장 의학박사 전홍준 들어가는 말 간청소야말로 간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평생 해독법. 간청소를 처음 접했을 때에는 저 역시 생소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몽과 올리브유의 혼합액으로 간을 청소한다고요? 황당했지요. 그런데 저는 모르는 것에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도전의식이 강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그 원리를 공부하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간청소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청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인도, 호주 등의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간청소가 하나의 대체요법으로 자리 잡고 있던 터라 어떻게 이런 민간요법이 널리 퍼졌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간청소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이나 모르는 것은 일단 판단을 보류합니다.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 더 발전함에 따라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일이 많기에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견해로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특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경우에는 누구의 의견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에도 열려 있지만 제 몸으로 직접 느끼는 감각과 경험을 더 믿는 편입니다. 제가 간청소를 처음 실행할 무렵 머리가 묵직한 느낌이 자주 있었고 고질적인 어깨 통증과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목을 받쳐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간 청소를 마친 당일,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목과 어깨가 너무나 가볍고 상쾌해졌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큼이요. 혈색과 머리도 덤으로 맑아졌지만 너무나도 심각하던 목의 통증이 없어졌던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론 며칠 지나서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간 청소를 반복할수록 어깨와 목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간 청소를 잊고 지냈습니다. 다시 간 청소를 하게 된 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의 일종인 묘기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약사라는 직업상 항상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이것저것을 테스트해보곤 하는데요. 한 병에 몇십만 원이나 하는 천연 발효 식초를 테스트하는 중에 그게 제게 맞지 않았는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긁는 대로 부풀어 오르고 항히스타민제를 먹지 않으면 가려워서 미칠 정도였지요.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를 가라앉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식단을 바꾸어 봤기에 항히스타민제로 버티며 미루던 터였습니다. 그러다 제 환자분 중에 간 청소를 하고 나서 두드러기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때 저도 다시 간 청소를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놀랍게도 간 청소 한 번만에 몇 달간 먹던 항히스타민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바로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간 청소를 한 후 두드러기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 신기해서 테스트 겸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4개나 먹어봤는데도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간 청소를 몇 번 하니 더는 배출되는 게 없어서 간 청소를 종료했습니다. 모든 분이 저처럼 단 한 번의 간 청소로 가려움증을 깨끗이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간 청소 한두 달 전부터 체액을 야갈칼리로 유지하기 위해 미네랄액과 해독 주스, 레몬수를 꾸준히 먹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가려움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려움증이 사라진 것이 간 청소만의 효과라고 보지는 않지만 간 청소로 해독 작용이 활발해지며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개선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서히 좋아지고 있던 알레르기가 간 청소 전후로 확 좋아졌으니까요. 저는 간 청소를 직접 경험해봤기에 간 청소에 대한 어떤 주장이 진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간 청소 시 나오는 덩어리가 올리브 오일이 장내에서 비누화된 것이라는 간 청소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믿지 않습니다. 간 청소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주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간 청소를 꾸준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담석이 배출되지만 점점 횟수를 거듭할수록 나중에는 담석처럼 보이는 것들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장내에서 비누화된 것이라면 꾸준히 해도 그때마다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식단을 관리하며 간 청소를 꾸준히 하다 보면 더는 배출되지 않는 시점이 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해에 몇백 명에게 간 청소에 대한 문의를 받고 진행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체험 사례를 전해 듣습니다. 담석통으로 인해 병원에서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환자들이 간 청소를 한 후 담낭을 절제할 필요가 없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비누화된 것에 불과하다면 담낭에 꽉 차 있던 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간 청소 후 그 많던 담석이 불과 3일 만에 사라진 것을 초음파로 확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담낭 절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선택을 하든 먼저 내 몸의 가치와 소중함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에서 절제해도 괜찮은 장기는 없고 절제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장, 담낭, 갑상선, 자궁 등 여러 장기를 서너 개씩 절제한 환자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많은 수술을 받고 그 이후로 회복되지 않아 후회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절제를 하기 전에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절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내 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담낭은 없어도 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는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많은 병이 간 기능이 저하됐거나
담즙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간에서 생산하는 담즙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제때 배출되지 못하면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담석이나 담석통이 있는 분들은 무작정 절제 수술을 택하시기 전에 관련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어떤 선택을 내릴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수술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선택을 할 기회가 있고 그 선택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먼저 그 방법을 시도하시길 권합니다. 간 청소는 해외에서 대체의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요법으로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간 청소를 직접 체험하고 연구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간 청소가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간 청소를 누구나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수년간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를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실전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빠짐없이 담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간 청소를 한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과 간 청소를 잘못한 사례, 부작용 사례, 부작용이 일어난 원인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평안과 풍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마음 모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